안녕하십니까? 201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듣기평가 안내방송입니다. 잠시 후 8시 40분부터 201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감독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답안지 왼쪽 해당 란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란에 정답을 표기하기 전에 답안지에 있는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을 꼭 확인하십시오. 듣기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의 해당 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듣기평가는 타종 없이 시작됩니다. 이제 문제지 표지를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학생의 발표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저는 얼마 전에 전통 택견 발표회에 다녀왔습니다. 오랜 시간 수련을 거친 택견 보유자가 직접 나와서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멋진 모습을 보고 택견의 매력을 느껴 오늘 발표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택견의 움직임은 한마디로 외유내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걸음걸이는 얼핏 보면 그냥 걷는 것처럼도 보이고 걸음의 율동을 가미한 것처럼도 보입니다. 굼실대거나 우쭐우쭐하면서 한자의 갈지자 형태로 걷는 모습이 무척 경쾌해 보입니다. 그리고 두 팔을 상하 좌우로 휘젓는 모습은 마치 새가 날갯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발동작과 손동작이 굼실굼실, 능청능청, 우쭐우쭐 부드럽게 어우러져 보는 사람의 어깨를 들썩이게 하다가 갑자기 하늘을 향해 치솟는 듯한 발차기로 이어질 때에는 보는 사람을 잔뜩 긴장하게 합니다. 택견의 멋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몸놀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번. 이번에는 대화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너 미술과제 다 했니? 그림과 관련된 이야기 찾기 말이야? 마침 내가 읽고 있는 책에 제욱시스와 파라시우스라는 고대 그리스 화가 이야기가 실려 있었어. 제욱시스와 파라시우스? 어떤 이야기야? 제욱시스가 포도 그림을 그렸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쪼아댔대. 그 소문을 들은 파라시우스가 자신의 실력도 그에 못지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제욱시스를 초대했다는 거야. 제욱시스가 파라시우스의 작업실에 가서 제욱시스의 그림을 가리고 있던 커튼을 치우려는 순간 커튼 역시 그림의 일부라는 걸 알게 됐다는 이야기지. 제욱시스가 파라시우스의 솜씨에 속아 넘어간 거구나. 난 신라 때 화가의 이야기를 찾았어. 너도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황룡사 벽에 소나무 그림을 그렸더니 솔개나 제비, 참새들이 보고 날아들다가 벽화에 부딪혀 떨어지곤 했다는 이야기 말이야. 솔거라는 사람의 이야기지. 두 이야기가 비슷한데?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림에 공통점이 있잖아. 3번. 이번에는 교양 강연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표정 관리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표정을 통해 감정이 드러난다는 것을 생각하면 표정을 관리한다는 말은 감정을 드러내거나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표정을 의도적으로 조절한다는 말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려는 의도와 얼굴에 드러난 표정의 관계를 함께 분석해 보시죠. 첫 번째 자료입니다.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었다가 화해하는 학생의 모습입니다. 이 학생은 친구와 화해하기 전의 불편한 감정이 완전히 풀리고 기분이 좋아졌다는 것을 친구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이 학생은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기 위해 환하게 웃고 있군요. 감정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고 의도한 대로 감정이 표정에 드러났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함께 볼까요? 운동 경기에서 힘겹게 승리한 선수의 모습입니다.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도 더없이 기쁘고 감격스럽겠지요? 그런데 승부에 진 상대 선수를 배려해서 이 선수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어찌하지 못해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 경우 의도와 표정을 분석해 봅시다. (4번과 5번) 이번에는 라디오 대담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자책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출판협회에서 김 부장님이 오셨습니다. 부장님, 이제는 주변에서 종이책 대신 전자책을 읽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전자책의 출간이 얼마나 늘어났나요? 저희 협회에서 올해 상반기까지의 전자책 판매 현황을 조사했는데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배 이상 전자책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출퇴근 때 틈틈이 전자책을 읽습니다. 휴대나 보관이 편리한 것이 전자책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소설을 읽는데요. 가장 많이 판매된 전자책은 어떤 분야의 책입니까? 남자들은 자기 개발서를, 여자들은 소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분야의 책을 합하면 전체 전자책 매출의 3분의 2가 넘습니다. 반면 그 밖의 책들은 그리 많이 출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책 출간이 일부 분야에 편중되다 보니 독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전자책의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쇄하는데 비용도 들지 않는데 가격은 종이책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전자책의 가격은 종이책의 70%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이책과 달리 재판매와 대여가 안 되는 점을 고려하면 전자책의 가격은 현재보다 더 낮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출판사마다 전자책의 형식이 다른 경우가 많아 하나의 기기로 모든 책을 읽을 수 없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참, 다소 뜻밖의 결과도 있었습니다. 진행자께서는 어떤 연령층이 전자책을 가장 많이 읽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야 전자기기를 잘 다루는 20대가 아닐까요? 재작년에는 그랬습니다만 올해 전자책 시장의 최대 고객층은 30대였고 두 번째가 40대였습니다. 20대는 그 다음이고요. 이 결과는 전자기기에 친숙한 것과 전자책을 즐겨 읽는 것은 별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